자, 그래서 이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은 여러분이 이제 전체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그거에 중간중간 일어나는 사건은 부분 사건으로만 볼 수 있으면 훨씬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전체 사건으로 내가 봤을 때 그 사이사이 일어나는 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분 사건으로 보시고 부분 사건이니까 즉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네요. 알았죠? 그래서 부분 사건은 곱하고 전체 사건은 더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이해가 아닐까라고 선생님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도 가능하네요. 10원짜리 우표가 있고 20원짜리, 50원짜리 우표가 있대요. 우표가 세 종류가 있어요. 적어도 한 장은 사야 되고 경우의 수 문제는 대부분 이제 비슷한 숫자만 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달라도 사실은 똑같은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적어도 한 장 이상은 구매를 할 때 150원어치 구매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15장 살 수는 있는데 적어도 한 장씩은 다 구매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이것도 하나 기본적으로 사야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장씩 사고 보면 80원을 쓴 거지. 80원을 쓰고 그 다음에 70원이 남은 거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70원이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로 70원 쓰는 방법이 있고 70원은 아무래도 20원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얘 3개, 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얘 하나, 얘 하나, 얘 하나, 얘 2개 뭐 이런 식으로 경우를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죠. 10x 더하기 20y 더하기 50z가 150이 되도록 풀면 되죠. 자, 그럴 때 이런 문제들은 x, y, z가 완벽하게 1 이상이기 때문에 즉 자연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상을 만드는 거야. 아, z가 하나인 경우 맞아요? z가 하나인 경우 그러면 여기가 하나니까 50원을 빼면 100원이죠. 그래서 10x 더하기 20y가 50인 경우를 푸는 거죠. 큰 수부터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z는 1이니까 그 다음에 y가 1이 되면 30원 나오니까 3 이게 가능하죠. 또 얘는 1이니까 얘가 2가 가능하면 얘는 40원이 되니까 얘 하나 가능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네요. z가 2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없으니까 z가 이제 2인 경우 이렇게 풀면 10x 더하기 20y는 얘가 2장 샀으니까 100원. 미안해요. 여기가 100이네. 이게 2장으로 풀자. 그럼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문제 좀 잘못 풀었어요. 미안해요. 여기가 1이 됐고 이제 50원짜리 하나 샀으니까 100원이 남는 거죠. 50원이 100원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1, 2, 3, 4까지 가능하지. 그래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얘는 하나씩밖에 결정이 안 돼. 왜냐면 더해서 100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1이 되면 20원, 80원 무조건 8이어야 돼요. 그쵸? 얘가 2면 40원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6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 경우의 수가 즉 y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가 이거의 경우의 수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4가지, 여기가 2가지. 이 사건은 다 샀잖아, 그지? 150원어치 산 거지. 이것도 산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이 끝난 거야, 전체 사건. 따라서 얘랑 볼 거 없이 전체 사건은 더하세요. 그래서 6가지 이렇게 푸는 거죠. 제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약수의 개수가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저기 소인수분해 막 이렇게 하면서 약수의 개수 배우지만 사실은 이 경우의 수로 푸는 문제예요. 여기서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12 곱하기 2가 되고 2는 4, 3,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8, 3, 24.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들이니까, 즉 다시 말해서 모 곱하기 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4 이런 식으로 돼서 약수의 개수를 하나씩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2의 세제곱이라는 건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세제곱이라는 수가 있는 거고 3의 3이라는 건 3이라는 수가 있는데 여기가 없어. 안 써도 되는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1하고 2하고 곱하면 약수가 되죠. 1하고 2 곱해도 약수가 되고 그래서 이 곱셈에 대해서 모든 약수가 다 나오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세제곱이면 가능한 2가 만들 수 있는 수의 종류는 4가지가 나오죠. 2를 항상 포함시켜야 되니까. 이게 이제 상식으로 따지면 2의 0제곱부터예요. 요거는 3의 0제곱부터 1제곱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온 수보다 항상 2를 더 가져가기 때문에 하나 더 많다라고 해서 우린 이거 약수의 개수는 3 더하기 2라고 1 더하기 2를 해서 8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요거 가지고는 아직 사건이 끝난 게 아니고 요거까지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사건과 요 사건, 즉 부분 사건이죠. 따라서 곱으로 해서 8개 이렇게 쓰시는 것도 방법이네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문제들은 바로 색칠 문제예요. 지금은 조금 까다롭지 않은 문제들을 다룰 건데 5개의 영역을 5개의 색으로 칠하는데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칠한 색을 또 칠해도 돼요. 그런데 인접하게만 안 칠하면 돼. 즉 경계가 나타나도록 칠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 제일 넓은 영역을 먼저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는 5개가 있으니까 5가지 이렇게 돼요. 한 가지 썼으니까 여기는 이거랑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여기랑 달라야 되고 여기랑 달라야 되니까 얘랑 이 색은 안 되니까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여기랑 여기랑만 다르면 되니까 이 색만 다르면 돼서 역시 3가지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다르니까 3가지. 그럼 이제 색깔이 같은 걸 막 쓰기도 하고 반복적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풀어가지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죠. 그건 이제 조금 지나가거든 풀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와 같아요. 이런 문제에서 5가지 색으로 칠할 때 이건 이제 경우가 약간 달라져요.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경우가 달라져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긴 한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하나하나 따져서 풀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어요? 그럼 오늘은 순열을 더 배워갑시다. 이거 하고 문제풀이 좀 나중에 해줄게요. 경우의 수에서 이제 일일이 세는 건 좋은데 확실치 않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일일이 세는 거에 한계가 있대요. 300 몇 가지인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수영도로 사람이 일일이 세는 거에 한계가 좀 있대. 그래서 어떤 규칙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세느냐라는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이 경우의 수가 언제 발달을 하냐면 선생님이 알기로는 확률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을 해요. 확률은 왜 발달을 하느냐? 그 당시에 이제 도박이 유행했대. 그래서 도박을 하는데 돈을 좀 자꾸 이러니까 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딸 수 있을까? 그래서 수학자들을 찾아와서 수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수학자들도 이렇게 하고 해보고 뭐 하면서
훨씬 더 돈을 얻을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경우가 생기겠구나라는 걸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확률이 처음에 시작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수학적 규칙에 의해서 실제로 이득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건 이제 금지돼 있어요. 도박장에서 금지돼 있대요. 선생님도 도박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기를 하는데 이기거나 질 확률이 둘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짝콜이 나오거나. 그럴 때 내가 맨 처음에 따고 싶은 금액이 충분히 돈이 있어야 돼요. 충분히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정도를 따고 싶어. 그럼 처음에 얼마를 거냐면 10만 원을 걸어. 그 다음에 잃으면 이거에 딱 2배를 걸어. 20만 원. 또 잃으면 40만 원. 그 다음에 또 80만 원 이렇게 걸어. 그래서 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다시 이겼어. 그럼 지금까지 30만 원 잃었잖아. 잃었고 땄으니까 40만 원이 들어오면서 딱 총액으로 따지면 10만 원 돼. 이게 이제 2의 제곱수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2배로 거는 게 요즘에는 어디 가서 도박장에 가면 4번, 5번 이상은 금지돼 있대. 왜냐면 계속하면 돈만 있으면 계속하면 계속 10만 원 딸 수 있거든. 언젠가 한 번만 따면 그걸로 자기 마이너스는 다 메꾸고 그다음 다시 10만 원만 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은 재미로 하는 얘기고 실제로 어디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순열은 순서를 가진 배열이에요. 나열이죠. 배열 이렇게 하는데 나열 늘어놓는. 근데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중요. 즉 1하고 2를 나열한 거랑 2하고 1을 나열한 건 다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21로 보는 거고 하나는 12로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게 나열을 할 때 우리는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거죠. r개를 배워라. 경우의 수를 우리는 순열이라 해요. n개 중에서 즉 10개 중에서 7개를 배워라는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 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그걸 우리는 n, p, r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n개 중에 r개를 순서를 가지고 배열했습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공식을 다 알고 있을 텐데 한번 해봅시다. 1부터 7까지 7개의 숫자를 4개를 가지고 배열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조합할 때도 다시 설명할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처음에 오는 수는 이 7개의 숫자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7가지가 생겨. 자, 4개를 다 배열하는 게 전체 사건이에요. 4개를 배열할 거야 라고 난 지금 전체 경우의 사건을 만들어 놨잖아. 이게 전체 사건이. 그 중에 하나만 배열했으니까 얘는 부분 사건이 되는 거야.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지. 4개를 안 배열했으니까. 그쵸?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걸 3을 배열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3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건 3을 제외한 6가지가 가능하겠죠. 그죠? 자, 여러분 경우의 수 풀 때 이런 식으로 좀 풀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풀 때는 가능한 모든 걸 다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부터 7까지가 가능하면 7가지 쓰고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확연히 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를 대표로 그냥 썼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7가지에는 1이 쓰인 경우도 있고 2가 쓰인 경우도 있고 3이 쓰인 경우도 있고 해서 7까지 쓰인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린 3을 쓴 경우로 그냥 대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생각이 조금 훨씬 더 편리하게 풀려가요. 그죠?
3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6개가 남죠. 그다음 여기다가는 2를 썼어요. 여기다는 3을 넣고 여기다는 2를 놨어. 그러면 이제 남는 개수가 5개지. 그다음 5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놓으면 여기 쓰면 뭐 여기 7을 놨다고 치면 그 다음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드디어 4개를 다 배열한 거죠. 따라서 얘네들은 부분사건이고 부분사건의 경우의 수는 곱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개 중에 4개를 배열한 거니까 7P4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선생님이 우연찮게 맞은 거예요. 뭐가 맞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7P3이었으면 여기가 끝나지. 요 숫자랑 요 숫자랑 당연히 달라요. 그죠? 당연히 달라요. 근데 선생님이 우연찮게 여기다 4개 했더니 여기가 4로 끝나서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수가 같을 이유는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걸 n개부터 4개를 배열한 거니까 r개를 배열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 경우의 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숫자를 정확하게 세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넣는 건데 이건 나중에 수열이라고 수를 배열하는 경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우의 수에서 하나 잘못 세면 틀린 거고 요거 하나 잘못 체크하면 틀린 거라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알게를 배열하면 이게 맨 마지막이 뭐가 될까? 선생님 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수는 n에서 하나 뺀 거죠. 그럼 여기서는 n에서 몇 개 뺀 거야? 0개 뺀 거지. 0개 뺀 게 첫 번째 자리야. 하나 뺀 게 두 번째 자리야. 그럼 알게 뺀 거는 자, 첫 번째 자리는 0을 뺀 거고 두 번째 자리는 1을 뺀 거고 세 번째 자리는 2를 뺄 거예요. 그죠? 알게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R번째 자리에는 n에서 얼마를 뺄 거냐면 R에서 하나 작은 값을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규칙을 따라가면 1일 때 0이고 2일 때 1이고 3일 때 2니까 R이면 R-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 n-R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곱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이게 7P4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00P 39 이러면 너무 쓸 게 많아지지. 쓸 게 많아져서 드디어 이제 새로운 수로 하나 개발하죠. 그래서 이걸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느낌표를 쓰고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약속을 합시다. n부터 어디까지 하나씩 줄여서 반드시 1까지. 1은 사실 곱하나 안 곱하나 의미는 없죠. 의미는 없지만 반드시 1까지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팩토리얼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제 5팩 이렇게 하겠지만 5 하나 줄여서 4 3 2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지수를 정확하게 아직 안 배웠죠? 지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이 자연수 지수는 좀 배워놨어요. 그죠? 2의 10제곱 얼마야? 2의 10제곱 혹시 알아요? 외우세요? 1024. 오케이, 맞아요. 1024예요. 2의 11제곱은 외울 필요 없어요. 2의 11제곱이 나오면 웃기는 얘기지만 2의 10제곱은 1024라고 써주는 게 좋고 2의 11제곱은 그냥 쓰셔도 돼요. 알겠어요? 이 정도는 그냥 알아서 외워서 쓰는 정도로 하고 2의 11제곱은 굳이 값을 구해야 되면 여기다 2를 곱해서 2048 해가지고 뭐 2를 더하거나 2를 빼거나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2의 11제곱부터는 그냥 이게 그 수다. 2의 10제곱이랑 이거 1024는 수가 같은 거지.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써요. 즉 3에 6제곱, 7제곱, 8제곱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얘는 굳이 얼마인지 쓰지 잘 않아요. 이렇게 지수로 표현하는 거 좋아해요. 3의 10제곱은 더더욱 안 써요. 아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 그냥 값이 너무 커서 지수로 그냥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팩토리얼이라는 수는 상당히 큰 수예요. 실제로 지수보다 상당히 커져. 그래서 10팩토리얼 이런 거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아요. 한 5팩토리얼 정도는 계산하고 6팩토리얼 정도까지도 계산하는데 7팩, 8팩, 9팩 넘어가기 시작하면 잘 계산 안 해요. 실제로 한 번씩 팩토리얼 계산해보면 값이 엄청 커요. 아셨죠? 그래서 잘 쓰지 않고 그냥 이게 그냥 숫자인 것처럼 써요. 아셨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계산을 하되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걸 이제 왜 배우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 더 중요한 게, 그러면 0 팩토리얼은 얼마일까? 0부터 하나씩 줄여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반드시 얘는 보통 일반적으로 자연수로 따져요. 그러고 봤더니 0 팩토리얼은 좀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치? 근데 이 팩토리얼은 곱에 대한 거기 때문에 0부터 하나씩 줄였다라는 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도 곱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한 값이 없다. 곱하지 않았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1을 곱했다와도 같아요. 아셨죠? 1을 곱한 거예요. 따라서 0 팩토리얼은 얼마로 약속해? 1로 약속할 거야. 아셨습니까?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알았죠? 0 팩토리얼은 1이에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야, 이 수는 이렇게 약속을 하자. 그럼 이제 우리가 NPR이라는 건 n개 중에 r개를 배열한 거고 n부터 하나씩 줄여서 n-r-1까지 아니 플러스 1까지 곱한 값인데 이게 이제 표현하기가 좀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다가 하나씩 줄였으니까 팩토리얼 성질을 이용하자. 그럼 요거보다 하나 더 줄여. 그러면 하나 더 주니까 n-r이 되고 그 다음에 n-r-1이 되죠. 그죠? 이렇게 줄이면 언제까지 줄일 수 있어? 1까지 줄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따라서 이건 지금 그냥 곱해진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나눠줘요. 그러고 봤더니 드디어 여기서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1까지 곱한 게 되죠? 졸린가? 쉬는 시간을 줬는데도. 따라서 여기는 우리는 뭐라고 써? n 팩토리얼. 여기는 n-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어요. 즉 7p4는 n 팩토리얼 알아. 그래서 n-r 팩토리얼 3팩토리얼을 나눠준 값이에요. 알겠어요? 굳이 한 다음에 굳이 계산한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값이 같으니까 약분하는 거 귀찮죠? 원래 귀찮아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건 계산할 때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에서 쓰는 거고 증명하거나 그럴 때. 알았어요? 이건 언제 써요? 이건 진짜 계산할 때, 값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다시 구하면 너무 과정이 길어져. 너무 긴 건 아니라 하나 긴 거지만 과정이 길어져요. 알겠어요? 따라서 그냥 여러분이 값을 구해야 돼. 7p4를 구해야 돼. 그러면 7부터 4개 곱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았죠? 7p 이거 8p2를 구해야 돼. 8부터 몇 개 구해야 돼? 2개. 8, 7. 7, 8이 50. 이렇게 구해야지. 이거를 8팩토리얼을 8에서 2 뺀 6팩토리얼로 나눠서 다시 이걸 8, 7, 6, 5 이렇게 하고 여기 6, 5, 4, 3, 1 쓰고 6, 6, 2 팩토리얼 치우고 결국 8 곱하기 7이 돼서 8, 7이 56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증명할 때는 이렇게 쓰더라도 계산할 때는 그냥 바로 8, 7 이렇게 쓰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로 아는 거지? 들은 거야? 오케이.
순열 문제를 안 풀고 풀어보세요. 숙제는 순열까지 일단 좀 해보세요. 아셨습니까? 책 가져왔어요? 책 있죠? 책 있으니까 순열하고 지금 우리 무리함수, 유리함수 지금 프린트는 안 하신 것도 좀 풀이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안 해와서 해왔습니까? 답지 뽑아줄까? 답지 있지? 무리함수 없어? 일단 이거 풀어봅니다.